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 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의대 교수님들께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으며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입니다.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입니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습니다. 교수님들마저 사직을 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동료의 비난 속에서도 의사로서 의대생으로서 본분을 다하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더 이상 갈 곳이 없습니다. 교육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은 단 한 명의 학생이라도 있다면 그들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르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환자를 등지고 떠난다면 남아있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물론 국민들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의료가 환자와 의사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정부는 더 적극적으로 대화하고 교수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교수, 전공의, 현장의 의료진, 학회 인사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의료 이용의 불편을 감내하면서도 정부의 의료 개혁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고 위기의 지역 필수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절박한 심정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9%의 국민이 의사 증원을 지지하고 58%의 국민이 2,000명 혹은 그 이상의 증원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더 이상 특정 직역의 반대에 가로막혀 의료 개혁이 좌초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특정 직역이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를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절대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를 계속하여 지지, 성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각종 지표에서 보여주신 의료 체계는 안정적인데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내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수들이 사직서를 내더라도 현재 수준의 의료 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확신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한 2,000명 증원을 꼭 추진해야 한다는 정부의 그 설명 입장은 이해가 가는데 2,000명 규모에 대한 논의 없이 대화 시작이 가능하다고 정부는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교수님들이 사직하지 않으시도록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도 전공의들이 빠진 상태에서 상급병원들이 교수님들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사실은 비상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서 교수님들이 빠진다면 현재 상태를 당연히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거는 불을 보듯 뻔한
그런 경우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도 사실은 의료 체계를 간신히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수들이 사직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초래된다. 그래서 그러한 환자를 등지고 그렇게 현장을 떠나는 일은 저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엊그저께 서울의대에서 발표하는 경우에도 중증 응급 기능은 유지를 하겠다는 의사를 천명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2,000명 규모에 대한 논의 없이 대화가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거는 처음서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논제가 대화의 주제가 될 수 있다. 증언에 대한 것도 대화의 논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생각이 확고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러면은 아마 그분들도 확고한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글쎄요. 어떤 서로 이해 공감의 부분이 좀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여러 가지 아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지혜들이 저는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네, 현장 이창민 기자님. 네, 뉴스더보이스의 이창진 기자입니다. 지금 전공의 전임의여서 진료 교수님들, 임상 교수들까지 지금 집단 행동이 예고돼 있는데요. 이제 그분들이 이 정도의 그 행동을 지금 얘기하시는 거는 행정처분, 면허정지 처분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태가 차관님 말씀하셨지만 악화 최악의 상황으로 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용산 대통령실에서 또 복지부의 책임론이 또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전례를 보면 전에 사례를 보면 복지부 장차관님은 빠지고 국실장이 인사 조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 문제 제기가 되고 책임론이 불거질 때 어떻게 이 상황을 대응하실지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난달에 제가 보건의료부서 정기 인사에 대해서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차관님께서는 지금 사태에 집중하기 위해서 보건의료 정책실 인사는 잠정적으로 스톱하겠다라고 그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들리는 얘기가 지금 보건정책 주무과장이 교체된다는 소리가 들립니다. 혹시 이게 그냥 풍문일 수도 있는데요. 공무원들 너무 소모품으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풍문인지 아니면 어떤 이유로 이런 인사를 검토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임상 교수 집단 행동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그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제를 깔아서 문제가 생기면은 책임론이 불거지지 않겠냐 하는 건데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장 차관이 책임을 집니다. 예,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장 차관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저는 여러 차례 직원들 앞에서 장 차관이 모든 것을 책임을 지니까 그 직원들은 그 맡은 임무에 최선을 다해달라 이런 당부를 드렸고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국실장을 인사 조치하는 그런 거는 좀 가정적인 얘기여서 저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두 번째 인사 문제를 물으셨는데 인사는 보건실은 지금 현재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인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인사 요인이 불가피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특정 자리를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인사는 최종 결정되기 전까지는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예. 네, 현장 추가 질의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온라인으로 전달된 기자분들의 질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TV조선 배상윤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면허정지 사전 통보가 나간 이후에 병원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이 있을까요? 전공의들과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전공의 비공식 접촉은 엊그제 장관께서 만난 부분을 이제 어저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추가 접촉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 통지가 나간 이후에 복귀한 전공의가 있느냐? 아마 저희가 지금 그 현장 이탈 전공의 숫자를 통계를 쭉 말씀드리다가 제가 최근 며칠부터는 말씀을 좀 안 드리고 있는데 그거는 통계가 이제 거의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숫자가 변동 없이 이렇게 쭉 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어저께 통계는 그 전날 통계보다는 이탈 그 전문의 수가 전공의 수가 약간 줄었는데요. 그걸 복귀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저희가 리포트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통계의 안정성이 그렇게 아주 뭐 명확하다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않고 있다. 큰 어느 대략적인 규모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YTN 김혜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어제 가동한 전공의 한 라인을 통한 상담이 들어온 게 있을까요? 몇 건인지 그리고 대략적인 내용 공개가 가능할까요? 어저께 전화를 한 20여 건 이상 받았습니다. 예, 받았는데 그 중에 공식적으로 애로사항을 호소한 것은 2건 이렇게 되고요. 나머지는 약간 좀 뭐 단순 질의도 있었고 아니면 좀 방해성 그런 것도 있었고 욕설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 뭐 우리 공무원들이 지금 받고 있는데 그런 거는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애로사항을 겪는 동료들을 위해서 열어놓은 곳이니까 그 전화를 또 통해서 공격을 하는 행위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2건이 접수가 되었는데 내용을 공개하는지의 여부는 아직 방침을 정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좀 비공개할 생각입니다. 예, 왜냐하면 아무래도 본인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 당하는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고 그 호소가 또 알려져서 다시 보도가 되고 이것이 또 전공의들 집단 내에 또 다른 분란과 이것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통계 정도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JTBC 강나연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면 전공의들과 마찬가지로 수리 거부 예정인지 관련해 대응 지침을 준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질문에서도 제가 답변했지만 여러 가지 조치나 명령 같은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그 확정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의료인의 신분이고 의료법 적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의료법에 해당하는 각종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질의가 없어 이것으로 질의응답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차관님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전공의들이 근무지를 이탈하여 상급 종합병원 등을 중심으로 해서 진료 역량이 상당히 약화된 상태로 4주째가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좀 전에 우리 채널A 기자님 질의 주신 것처럼 수술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거나 하는 사례들이 많아서 그 환자들과 그 가족들이 매우 불안하고 또 애타하고 계십니다. 제가 현장을 떠나 있는 전공의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속히 조건 없이 의료 현장으로 돌아와서 환자를 지키는 의사의 직분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들의 따돌림이나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용기를 내지 못하고 계신 전공의들께는 어제 정식 개통한 그 상담센터, 신고센터를 활용을 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좀 상의하시고 용기를 내어서 현장을 돌아와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묵묵히 의료 현장을 지키고 계신 우리 의료진들, 제가 현장에서 뵈었던 분들도 많은 소진이 있었고 어려움들을 겪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로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필요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디 우리 환자들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선을 다해 주십사 다시 한번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는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료 전달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말씀드린 전문의 중심 병원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의료 전달 체계 그리고 앞으로 설명드릴 각종 수가제도의 개선과 필요한 여러 가지 개혁 조치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서 우리 의료의 현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단계 수준을 높이면서 미래를 대응해 나갈 수 있는 의료 체계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의 말씀드립니다.